국제평화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 전문 5조 이거나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6조는 읽거나 보시면 안 되고 6조 1항을 정확하게 암기한다. 하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하나 정확하게. 또 하나 별개예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두 가지라는 기억하시죠. 6조가 두 가지다. 하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하나. 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두 가지라는 기억하셔야 돼. 일단 그때 무슨 동그라미 국내 법과 같은 효력, 국내 법과 같은 다 기억하셔야 돼. 법 같은도 기억하셔야 돼. 국내 법. 이때 헌법을 여기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조약은 무슨 의미로 갖느냐? 법률 또는 명령이에요. 이 국내법은 해석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법률 또는 명령이다. 헌법의 효력을 갖는 조약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법률 또는 명령 효력을 갖습니다. 조약은. 그래서 국내 법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었어요. 6조는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X로 나왔어. 그렇잖아. 국내 법이야. 그래서 법률을 갖는 조약도 있지만 명령의 효력을 갖는 조약도 있다야. 그죠? 국내 법이라고 했던 것을 왜 법률로 안 했을까? 조약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내 법률 같은 효력을 갖는다면 조약이 100% 법률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단 말이지. 모든 조약이 법률적으로 갖는 조약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물론 법률적으로 갖는 조약이 많긴 한데 명령적 효력을 갖는 조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표현을 안 한 거야. 법과 같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아예 딴 동네야. 이게 국제법 동네, 국내법 동네가 있다. 동네가 달라요. 그래서 조약이 하나 만들어졌어. A 조약. 얘는 여기서만 효력을 가져. 여기서는 제로야. 어떤 의미도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원론이야. 국제법 동네, 국내법 동네가 완전히 다르다. 이원론이지. 그러면 국제법, 국내법 중에 어느 게 우위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효력이 없는데 뭐가 우위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국제법 우위설, 국내법 우위설은 이론론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론론이라는 것은 하나죠, 하나죠? 그래서 A라는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성립했죠? 그럼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니까. 그러면 조약이나 국내법 중에 어느 게 더 우위냐에 대해서 국제법이 우위다, 국제법 우위설. 아니다, 국내법 우위다, 국내법 우위설로 나뉘게 되죠. 이원론이 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원론은 국제법, 국내법 관계 이원론은 국제법 우위설과 국내법 우위설로 나뉜다. 이원론이가 두 개구나. X에 그렇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국제법이냐 국내법이냐는 것은 이론론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의 법 질서일 때 어떤 게 더 우위냐가 논란이 되는 거죠.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이게 국내법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A라는 국내법을 만들어야 돼. 이 조약과 똑같은 법률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얘는 국내법이야. A 국내법을 만들어서 얘는 국내법으로 갔죠. 근데 내용이 같아. A 조약과 A 국내법이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조약은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는 전환되어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조약이 국제법 조력과 국내법 조력 같이 갖게 되죠. 전환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론론이라는 게 명확한 6조 1항상. 왜?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론론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조약은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X. 독일에서는 0이겠지만 우리나라는 X인 거예요. X. 전통적인 문제죠. 요새는 많이 안 내지만 전통적인 문제도 놓칠 수는 없다 이겠죠. 가끔 나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약의 개념과 종류. 어쩌고저쩌고다. 자기집행조약, 비자기집행조약. 스스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약만으로 바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집행조약은 스스로 집행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따로 존재한다. 이런 게 비자기집행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병역거부 사건에서 국제사회에서 양식병역거가 많이 인정되었는데 이게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냐? 안 된다. 국제관습법 조력이 있느냐? 없다.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라서 양식평등법가 바로 인정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죄악에 의해서 인정된 건 아니에요. 뭐가? 양식평등법가 죄악에 의해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결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다음 세 번째, 죄악으로 보지 않았던 것들, 만을 합의서.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옛날에 무슨 합의서가 있었냐면 첫 최초 합의서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중국이 처음에 양보한 거예요. 중국 양보해서 사인해 줬어요. 그래서 몇 년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기간이 이제 도래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연장하고 싶은 거야. 왜? 마늘 농가 보호 차원에서. 마늘 농가 사람들이 중국산 마늘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이러니까 더 연장하고 싶어. 그래서 연장을 하려다가 중국에서 강력한 항의를 했어. 야, 저번에 우리 한번 봐줬는데 또 그럼 또 연장하는 거냐? 그럼 니네 삼성전자 반도체도 수입 안 하고 말이야. 텔레비전 수입 안 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중국 애들이 말이 맞는 거야.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합의서를 써줬냐면 더 이상 중국산 마늘 수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 마늘산 수입 제한 조치 하지 않겠다. 마늘산 수입 그냥 내비두겠다. 수입하겠다는 거죠. 라는 합의서를 써줬어요.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 간에. 써줬어. 이게 죄악이냐? 이게 죄악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왜? 원래부터 이게 가트 조약이라든지 WTO 조약에 따라서 수입 제한 조치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 제한을 더 연장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악이 아니라 죄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의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별도로 공개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개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고 봤어요. 2번은 우리나라 장관의 행정규칙인 거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는 행정규칙이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합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방의 행정규칙이야. 따라서 죄악이 아니니까 60조의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남북합의서 읽어보시고 합의 문서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가시면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준한다고죠? 기출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벌써? 잘해보자 이게 착하게 살자. 싸우지 말자. 남북한 싸우지 말자. 착하게 살자. 법적 구성력이 없다. 이거지. 법적 구성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 신사협정. 오늘 공부 열심히 하자. 이제 친구가 싸우지 말자. 이랑 똑같다. 법적 구성력이 없다. 그렇지. 하나만 하는 얘기다. 죄악이 아니라는 거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죄악이라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죠. 법적 효력을 갖는데 얘는 죄악이 아니라는 거야.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니까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 효력이 개뿔 없다. 법적으로는 제로다. 이런 얘기야. 네 번째, 한일 어업협정은 물론 죄악입니다. 어업협정은 죄악이죠. 그렇지만 합의의사라고는 죄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의사라고는 죄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죄악 체결 전 단계인 거예요. 전 단계 합의의사라고였죠. 다섯 번째,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이것도 죄악이 아니야. 3번과 비슷한 얘기. 잘해보자. 한미 잘해보자. 잘해보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 하나만 한 얘기라 그랬죠. 자, 60조. 국회는 상원조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 주권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강화조약. 근데 어업조약은 없어요. 어업조약이 있다가 빠졌다. 어업조약이 없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한미 행정협정, 미군의 지원협정. 우리가 1조 원 정도 매년 미군한테 지원해 주죠. 재정적 부담이 크죠. 또는 입법 상한한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누가 주어? 국회가. 국회가 갖는다. 동의권. 체결 비준은 대통령. 체결 비준은 대통령, 국회는 동의권.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동의권 규정은 없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60조. 60조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국회만 있죠. 그래서 규정은 국회에 대한 얘기만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음 해석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동의하는 과정에서의 표결권은 인정된다. 뭐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표결해야 이루어지. 제적가면 출석에 출석가반수로 표결해야만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인정된다. 해석론적으로. 규정은 국회로 돼 있고 국회의 동의권이고 해석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도출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와
그런 게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이냐는 구별돼야 된다. 똑같아. 법 취지가 헌법에 규정돼 있느냐? 안 돼 있다. 헌법상 원리냐? 그렇다. 신뢰보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의 죄악 체결 비준과 관련된 동의 관련된 표결권이 규정돼 있느냐? 안 돼 있다. 표결권이 헌법상에 부여되는 권한이냐? 그렇다. 문제를 물어볼 때 명문의 규정을 물어보는 것과 해석론을 물어보는 것을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명문이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출제자들도. 명문의 규정이 있다든지 헌법의 조항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별해서 하여간 답을 하셔야 돼요. 13조 체결 비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 동의는 국회. 동의는 국회. 조약의 성립 절차 서명. 국회의 동의. 동의는 언제 하느냐? 사전. 비준 전. 동그란 비준 전에 합니다.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민 심의는 모든 조약이. 60조랑 비교해 보세요. 89조랑. 60조는 모든이 아니에요. 60조는. 헌법 60조. 모든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을 쭉 뭔가를 많이 나열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조약이랑 뭐 이렇게 조약의 이름을 다 써. 쓰지 말지. 그래서 모든 조약은 아니야. 60조는. 그러나 89조는 조약 아니라고 그냥 돼 있어요. 국무의 심의. 이건 국회 동의고 60조는. 89조는 국무의 심의인데 여기는 조약 안으로 끝나. 89조에는. 그래서 모든 조약입니다. 모든 조약은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돼. 국무의 심의. 국무의 심의. 모든 조약은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X. 모든 조약은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 모든 조약은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 모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자신 알겠죠? 그 다음에 심의, 대통령 비준. 효력 발생. 공포 효력 발생. 국회의 동의, 취지, 쓸데없는 얘기. 동의가 필요한 조약, 모든 조약은 아니다. 일정한 조약이다. 일정한 조약이다. 남북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한미 무역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다. 왜? 60조에 보면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는 단어 있죠. 우호통상항해조약. 거기에 해당해.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이. 받았어요, 실제. 미국이나 지혜간의 협정은 재정적 부담을 지는 조약이죠. 우리나라 매년 1조씩 부담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야. 뭐는 동의권은. 국회의원은 표결권인데 나중에 또 대통령 상대로 어차피 안 돼. 이게 다 안 돼. 하여간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은 이것만 돼. 국회의원. 뭐 의장, 국회의장, 뭐 상임위원장 이건 돼. 근데 나머지는 안 돼. 대통령 안 돼. 법원 안 돼. 장관 안 돼. 이렇게 권한쟁의 청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법적 관계를 가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는 법적으로 무관해. 하여간 나중에 배우는데. 하여간 여기서 이제 초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효과, 동의가 없었는데 비준했어. 그러면 국내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때 동의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해당 조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동의가 국내법적으로. 그래서 동의 없었다라면 비준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제법적 효력은 국가 간의 관계니까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1번과 뒷장 목차부터 보세요. 목차부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두 가지 나눠요. 세 번째 헌법 효력을 갖는 조약은 없어. 그러면 이제 동의를 받는 조약은 무슨 효력을 갖느냐? 법률.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무슨 효력을 갖느냐? 명령. 두 가지 나눠요. 그래서 아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죠? 헌법에 제공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법률 또는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법률 또는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느 때 법률이고 어느 때 명령이냐? 그 기준이 바로 이거야. 동의를 받는 조약이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약이냐? 의 문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동의를 받았다라면 법률을 갖습니다. 기억. 법률을 가진다. 니은.
디귿 마라케시 협정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디귿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법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뭐로 정해져야 돼? 법률로.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돼야 한단 말이죠. 그럼 죄악으로도 가능하냐? 죄악의 법률처를 갖는다라면, 죄악이 법률처를 갖는다라면, 이 마라케시 협정이 관세 협정인데 법률처를 갖는 죄악으로 본 거예요. 국회 동의를 받았겠죠.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 법률처를 갖죠. 따라서 법률의 재개정 없이 뭐만 가지고 마라케시 협정만 가지고 관세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낯설단 말이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라 할 수 없다. 부정을 많이 쓰지 말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옛날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중부정도 많이 하고 예. 아니 법률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에 부합된다는 얘기예요. 죄형법정주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라케시 협정이 법률을 갖기 때문에 마라케시 협정으로 처벌을 가중했다 할지라도 법률에 의한 처벌에 준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아주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라 할 수 없다. 갑자기 시험장 가보면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 응? 자꾸 읽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데 이제 법을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주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주 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읽어봐야 돼. 국제통화기금 협정, IMF 협정이라는 것, 국회의 동의를 받았죠. 법률 효력을 가져서 위헌법 없는 심판 대상이 된다. 왜? 법률을 가지니까. 위헌법 없는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가트 조약이 법률처를 갖습니다. 이거 관세협정이죠. 옛날 WTO 이전의 관세협정인 가트 조약도 법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 자, 법률을 가죠. 근데 가트 조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처를 갖는 가트 조약에 가트 조약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내국민 대우 조항이라고 있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필기도 하지 마시고. 대충 내용이 뭐냐면 내국민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한다겠죠. 똑같이 대우한다. 법률적으로 하지, 법률적으로. 근데 조례가 있었어. 전라북도 조례안. 이런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뭐였냐면 내국,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을 사용해라. 농산물을 사용해라. 국내 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애들 급식하게 되면 보조금을 왕창 주겠다. 보조금.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면 보조금 주겠다라는 조례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산과 내국산을 차별하는 거죠. 근데 법률의 효력을 갖는 가트 조약에는 그게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가트 조약에 반해서 법률이 상위법이죠? 조례보다 법률을 갖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위헌무효다. 위헌무효다. 네,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냥 가트 조약 나오는 것 같아, 조례 나오는 것 같아, 바로 무효라고 때리세요. 이거에는 안 나온다. 이 판례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읽지 마. 길잖아. 이게 뭐 읽고 때리니, 그렇죠? 그냥 가트 조약 무슨 나오고 우수 농산물 얘기 나오고 조례 나오는 것 같아. 뭐 중에 하나 키워드 잡고 그냥 딱 무효다. 바로 때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논리적인 과정이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또 애들이 내국민 대우정이 뭐냐, 뭐 이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해봤자 뭐 국제법 공부하나? 국제법 공부하는 애들은 알아서 해, 그렇죠? 가트 조약 배우잖아. 내국민 대우조항도 배우고. 그럼 국제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은. 근데 헌법 시간에 자꾸 국제법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러냐, 그죠? 그래서 이게 적정해야 돼.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가유불급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봐도 항상 맞다, 그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모자란 게 나, 약간. 애들이 너무 쓸데없이 지나쳐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말이 나왔겠어, 과유불급이. 나는 이제 공자님 보면은, 야, 이 사람 수험생이었으면 진짜 빨리 합격했다 생각이 들어. 유일하게 내 생각에는.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공자님은 수험생의 내 달인이야, 진짜 그 사람 보면서. 깜짝 놀래. 나도 깜짝 놀래. 과유불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3절이라는 얘기가 3절. 다 국어 시간에 배워줘 3절. 주역을 얼마나 많이 읽거나 그 묶었던 끈들이 다 가죽끈이 풀어질 정도로 많이 읽었다. 해독을 많이 했다는 거야. 3절을, 야, 여러분들 책 이게 세 권을 사야 돼. 이게 딱 끊어져가지고 못 읽을 정도로. 본 책을, 같은 책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보고, 또 보았다는 거야. 그 말이 뭐야.
같은 책을 계속 봤다는 거야. 그치, 수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수험학적으로 책을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같은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도 이게 영어 사전 그랬다. 그랬죠. 영어 사전 진짜 나 그 똑같은 영어 사전을 계속 샀어. 에센스 사전 나 통째로 다녔어. 진짜 대학교 때. 20몇만 단어 있잖아요. 페이지까지 거의 암기할 정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저 거짓말 하냐. 엄청 어마어마하게 봤어. 나 메테드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 진짜. 영역 사전도 또 한국 사전 필요가 안 되면 영역 사전 추가로 보고 이랬는데 에센스 사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다. 일상생활 진짜. 몇 페이지 펴면 뭐가 있다는 느낌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아, 이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다는 거 아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필요한 거야, 사람이라는.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제대로 한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그래놓고 막 저는 7급은 좀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애도 있고 별 애들이 다 있는 거야. 알았다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러죠.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 그렇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대부분 수험생들이. 내가 진짜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나 진짜 영어 단어 많이 알았어 진짜. 엄청나게 그 훈련한 거야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훈련했다 그렇죠. 나는 그다음 공시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 진짜. 대학교 졸업하고 생각을 한 거야 처음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저 유학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외시하면 군대도 해결 어느 정도 되고 유학도 갈 수 있대. 그래서 시작한 거야 진짜. 대학 졸업하고 정말 단순한 사람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 도움이 돼. 훈련한 게. 내가 대학교 때 훈련했던 게 엄청 도움이. 그게 시험은 바로바로 합격하더라고. 공부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대학교 했던 게 훨씬 더 빡세고 올바른 방법. 훨씬 빡셌고 올바르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 너무 쉽더라고.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난 제일 처음 고시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어려운 줄 알았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진짜 여러분 믿지도 않지. 나도 안 믿어져 진짜. 한 2개월 만에 1차를 바로 합격했어요. 여유 있게 그것도. 그럼 그 전에 공부한 경험이 있느냐? 전혀 없어. 고시 그쪽으로 안 갔어. 2달 내내 공부했냐? 아니 알바했어. 아르바이트 했다 진짜. 입주가해 그것도. 그냥 과외도 아니고 입주가해. 입주가해 빡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엄청 눈치 보이걸라. 엄청 눈치 보여 진짜. 가면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저녁밥을 같이 먹으러 들어가야 돼. 항상 그 입주가에는 저녁밥 먹을 때는 최소한 아침밥 같이 먹고 저녁밥 같이 먹어야 돼. 그럼 한 7시까지 들어가야 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외를 해줘야 돼 7시부터. 근데 원래 이제 서울고에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애 맡았었는데 그 딸까지 맡으라고. 제일 처음에 하나만 맡기로 했는데 그 딸이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또 있었어요. 두까지 하나 더 덤탱이를 알았어. 그때가 10월 내가 11월 달 공부 시작했는데 1월 25일이 시험이었다고. 11월 내가 7일인가 8일 날 책을 샀어요. 처음 고시책을 사본 거야. 권영성이라는 그 서울대 법대 교수. 책을 처음 사가지고 11월 7일인가 8일 날 내가 그 책을 서점 가서 샀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근데 12월이 뭐가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지. 입주가 이때 했는데 9월인가 내가 10월에 했어. 입주가에는. 그럼 이게 성적 올려줘야 할 거 아니야. 또 딸내미까지 맡아가지고 아들놈 하나 맡겼더니 또 딸내미 둘을 내가 해줬다고 12월에. 그 1월 25일에 저 시험이었지.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 또 그 말도 뒤지게 하는 놈도 있지. 서울고등학교에 있는데 말도 뒤지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공부한 경험도 별로 없는 애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정어 안 돼. 책을 안 읽어서 만화책도 같이 보러 가자 했더니 야 만화책부터 읽어보자. 너는 이 책이 이렇게 싫냐 그래서 만화책도 싫어. 얘는 책이라면 다 싫어. 나 그걸 때리더라고 얘가지고. 근데 성적 엄청 올랐어. 12월 때. 간단하지 성적 올리는 거. 부모님 깜짝 놀라더라고 좀. 간단하지 성적 올리는 거 간단한 거야. 한 거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시켜. 다른 것도 안 시켜. 또 얘는 공부를 못 하니까 어려운 거 안 시켜. 나올 만한 건 딱 찍어서 이것만 계속 반복시켜. 점수 나오지 당연하지. 등수 올라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응? 근데 이게 시간이 있나 없지. 그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내 경험인 거야 내 경험.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시간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시간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수험학적인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공부해야지. 그냥 하다 큰일 난다. 응? 그냥 하다 큰일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트적 나왔다. 뭐 농수산물 얘기 나왔다. 헌법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조례 2번 부여야.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명령이다. 헌법조례를 갖는 조약은 인정한 적이 없다. 0인 거야. 혹시 있을까? 이러지 말고 0으로 답해. 이게 0도 있잖아. 무서울 때가 있어. 내가 보면. 옳은 지문도 무서울 때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조례를 갖는 조약을 또는 법률보다 우위를 갖는 조약을 인정한 바 없다. 한번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0으로 확신을 가지세요. 0으로 확신이 안 가는 지문들은 자꾸 0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 평소 때. 아, 0이구나. 헌법조례를 갖는 조약을 인정한 바가 없구나. 그래서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 없어. 헌법이 아니니까. 위헌심사의 척도는 헌법인데 헌법조례를 갖는 조약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약에 대해서 조약을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지 않았다. 위헌심사의 척도는 헌법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조례를 갖는 조약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약을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은 바가 없다. 그렇죠? 없지. 그러면 위헌심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판례가 많은데, 아니 기출문제 많은데 다 X야. 다 X야. 뭐 위헌심사의 척도 조약이 뭐 위헌심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계속 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 지금도 최근에도까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응? 과감하게 X로 답하시고. 다 위헌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판례 1번, 2번이 결론이 무슨 조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넣느냐 상관없어.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결론 똑같은 거 1 더하기 1은 2듯이 뭐가 사가든 뭐 배든 상관없다 그랬죠. 위헌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만 중요한 거지. 위에 무슨 조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멍청한 놈들은 조약을 자꾸 암기하려고 그래. 뭐 알아서 모르겠어. 그쵸 이게. 위헌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야. 없다. 조약의 기본 통제 허용되는데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아래쪽에 이 표 아래쪽에 표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 헌법이 끝날 때까지 제발 좀 머릿속으로 박아놔라. 이 표. 그러면 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나 법률조례를 갖는 것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래 표부터 봐보세요.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니까. 예, 법률 68조 2항 헌법소원. 68조 1항 헌법소원. 세 가지. 헌법재판소죠. 셋 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68조 1항. 또 하나는 명령규칙 심사. 하나는 헌재, 하나는 법원이. 명령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는 몇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107조 2항 법원이 하는 것, 또 하나는 헌재법 68조 1항 헌재가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게 머릿속에 제발 좀 박아놔야 돼. 시험 끝날 때까지 법률조례를 갖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헌법률 심판 68조 1항 2항의 헌법소. 헌재만 가져요. 헌재만. 법원이 못 가져요. 그 다음에 명령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두 가지. 하나는 68조 1항 헌법소원 헌재, 또 하나는 명령규칙 심사 법원. 이 가진다.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고. 우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전단이 아니라 후단이라는 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두 번째에 대한 얘기야. 이제는 1번까지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두 번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뭔가 이게 다르겠지. 같다라면 이렇게 따로 배울 리도 없고 말이야. 이게 나열할 필요도 없는데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국내법과 같은 이유로 갖는다.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다. 도대체 뭐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규를 의미하네.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6조 1항은 저 앞에 전단은 우리나라 가입한 거.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 공포했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체결 공포했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엔 원정처럼. 지금은 유엔 원장에 우리가 가입을 했죠. 사실은 이거죠. 뭐 90 몇 년도라? 92년도인가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전은 어떻게 됐어? 그럼 91년에 가입했나? 뭐 1990년이라도 1980년대는 어떻게 했겠어? 유엔 원장 준수했겠어? 안 했겠어? 1980년대. 했는 거야. 왜? 그 유엔 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조약일 거야.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럼 국내법제로 인정했던 거야. 유엔 원장에 대해서도. 유엔 원장에 대해서도 1980년대에도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제로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후자예요. 그래서 국제사회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1번 관습법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니다. 종류 이딴 게 있다.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2번은 좀 더 심각하게 보시고
선언자 애들 안 좋아. 선언자 애들 안 좋아. 신사협정, 공동성명 얘네들 안 좋아. 얘네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잘해보자 선언. 선언적이다. 우리가 어저께인가 내가 헌법 전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헌법 전문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 선언적이다 이러던데. 선언적이다. 선언적이다. 효력을 갖는 사람은 규범적이다. 명령적이다. 헌법 전문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 선언에 불과하다. 착하게 살자 선언. 선언에 불과하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선언이라는 것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사실은 내 생각에는 깔려 있어요. 근데 인권 규약과 다르지. 1번의 마지막. 1번의 마지막 줄에 인권 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규약, 규자 아니야. 규범적이다. 규범. 구성이 있는 게 규범이지. 근데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선언자 애들. 포츠담 선언도 맞아. 선언. 신사협정, 공동성명 다 잘해보자.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니야. 그냥 단순한 약속이든지 일방 의사 표현이란 말이지. 그다음에 아래쪽 판례 공고자 돌림 애들 다 똑같아요. 법적으로 공고한다는 말이죠. 너 생각해봐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어때? 공고적인 거지. 법적으로 없는 거야 얘네들. 다 이게 행정법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공고죠. 행정지도 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공고자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응? 응? 그게 여기 뭐 이 공고에 보면 법적으로 없는 건데 여기 위반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일 밑에 줄은. 공고낸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리할 필요 없어. 이게 공고에 위반되면 어쩌라고 많은 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우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정치학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공고도 고려를 해야지. 유엔 인권위원회 공고 고려해야 되는데 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우리 헌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구속력 있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서 얘는 영향가 없는 애들이야. 세 번째 남북아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4번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예? 로마 협정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하게. 이게 아니라 이거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야. 국제사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헌법 체계를 공포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 얘기죠.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이 판례밖에 없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게.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6조 1항과 2항이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게 되죠. 둘 중에 하나면 국내법칙을 갖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그죠? 수용 절차, 별다른 절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6조 1항의 이거 1번 이거는 절차가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이 비준을 하든지 체결해 줘야 돼.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준 절차가 없어. 체결 절차도 없고. 없지, 그죠? 우리나라 절차가 없다. 일반세 국제법 효력, 법률 또는 명령. 독일은 이런 거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인정하느냐 물어보는 거야. 독일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보다 상위의 조약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국제법 일반 원칙은 법률보다 일반 원칙이 국제법 일반 원칙이 우선된다 이겠죠.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 이게 독일 얘기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6조 1항 뭐예요? 국내법과 같은 동일한 것만 인정하지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 조약 인정해? 법률보다 우위는 뭐밖에 없어요? 헌법밖에 없지. 여기서 독일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예? 법률보다 우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헌법이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는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봐보세요. 그래서 3번에 헌재가 명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지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확하죠. 6조 1항에 따라 같은 효력만 인정하지 우선한다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T 가시면 선언자에 법적 효력이 없지. 선언자잖아. 자, ILO 국제노동기구죠. 그 당시에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회원국인데 3번. 근데도 뭐는 안 돼요? 제일 밑에 3번의 밑에 이원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이건 다 똑같아요. 했잖아. 그렇죠? 헌법 효력을 가는 조약을 인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조약은 이원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뭐가 들어가든 간에 다 똑같아. 그 다음에 4번
인권규약은 국내법 조력이 있어요. 가입할 때 유보한 조항, 특정 조항만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22조를 유보했다 하면 22조는 효력이 없죠. 나머지 효력이 있어요. 5번 공고자이잖아. 공고지가 효력이 없지. 하나만 하는 얘기지. 6조 1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체크하세요. 국제법 조약 단어, 국내법 아니 조약. 1번 상호지를 취하고 있다. 왜? 국제법과 조약이 서로 다르다 이겠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는 조약과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는 조약이 다르지. 그냥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대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호지라고 하죠. 상호지.